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 캐나다에서 온 제이미가 한국 생활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서의 1년 동안의 경험 후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한국 생활이 주는 편리함과 매력에 비해 캐나다의 일상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기서 제 경험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제 사연이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제 이름은 제이미이고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제 삶에 큰 변화를 주었죠. 특히 K-팝과의 만남은 제게 큰 즐거움이었어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인 히트를 치던 시절, 저도 그 열풍의 일부가 되었어요. 유튜브에서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그의 음악과 춤에 매료되었죠. 한국에서의 1년은 저에게 더 많은 K-팝 아티스트와 그들의 음악을 알아가는 기회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자란 저에게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엄청난 인기였어요. 유튜브에서 처음 그 뮤직비디오를 보았을 때 그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말춤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놀랍게도 이 노래는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그 인기를 여실히 증명해요. 저는 캐나다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다른 친구들처럼 눈에 띄게 잘난 점도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늘 안고 살았죠.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무엇인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항상 걱정이 앞섰죠. 그런데 싸이의 성공이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사실 싸이는 전형적인 아이돌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죠.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그의 모습에서 제가 느낀 것은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의 중요성이었어요. 싸이는 자신만의 스타일과 음악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고 그것이 바로 제가 배워야 할 점이었죠. 싸이의 성공 이야기를 접하며 저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도 저만의 길을 찾아야겠다고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뤄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K-팝과 한국 문화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싸이가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를 봤어요. 그 인터뷰에서 싸이는 자신의 독특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저는 태생이 B급입니다. 그런 B급을 만들 때가 너무 좋아요. 외국인들은 저를 오스틴 파워 같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겸손이 미덕인데 외국에서는 지르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이 인터뷰를 보며 저도 어쩌면 B급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그것을 꾸준히 발전시키며 열정을 다한다면 성공이 가능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유튜브를 통해 스타가 된 연예인들은 이미 많았어요. 두아 리파나 트로이 시반, 저스틴 비버 같은 유명 가수들도 유튜브를 통해 큰 인기를 얻었죠. 하지만 싸이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그는 단순히 유튜브를 통해 유명해진 것을 넘어 B급 문화의 확산을 이끈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요. 싸이의 성공은 자신만의 독특함과 개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세계에 자신 있게 표현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줬죠. 저는 싸이의 이야기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비록 저는 캐나다에서 온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제 자신만의 B급을 찾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저 또한 무엇인가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싸이의 성공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길을 가는 용기를 준 것 같아요. 싸이와 같은 한국 가수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며 저는 큰 용기를 얻었어요. 특히 캐나다 언론에서 싸이의 독특함이 특정 마니아층에게만 호응을 받는다고 분석했을 때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싸이가 자신만의 스타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것을 보고 저 역시 B급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만의 길을 찾아 성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 저는 K-팝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BTS와 같은 다른 한국 가수들에 대해서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BTS가 처음부터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점진적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과정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한국 가수들이 각자의 매력과 독특한 스타일로 성공한 다양한 사례들을 보며 저도 제 삶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두려움을 덜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춤추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한국 걸그룹의 노래들을 들으며 그들의 춤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가수들의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춤에 대한 열정은 저를 언제나 추동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취미로 시작했지만 한국 가수들을 따라 춤을 추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제 실력이 점점 향상되었죠. 이제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춤을 잘 추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걸그룹과 BTS의 안무를 보며 한국에는 정말 뛰어난 안무가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한국에 가서 춤을 배워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저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서 K-팝 댄스를 가르치는 학원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덕분에 K-팝 댄스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춤을 배우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목표를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를 위해 하루에 2개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춤 연습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목표가 분명해지니 아무리 피곤해도 그저 행복했죠. 한국에서 K-팝 댄스를 배울 기회에 설레임을 느끼면서도 혼자서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는 것이 조금은 걱정되기도 했죠. 특히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한 후에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지만 언어 장벽이 쉽게 넘어질 문제만은 아니었으니까요. 캐나다에서 살며 들었던 한국에 대한 편견도 마음 한켠에 걸렸어요. 제가 살던 곳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도 걱정되었습니다. 사실 캐나다에서는 때때로 아시아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제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꾸고 싶었고 직접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진 열정과 꿈이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심은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생각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춤 수업은 제가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수준의 실력을 갖추게 해주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언제나 타인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가치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도 다른 사람을 피부색이나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죠. 이런 생각을 가진 저는 어디서든 차별에 맞서 싸우고 누군가가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캐나다에서도 비록 선입견과 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다가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해요. 사실 제가 방문했던 음식점에서도 아시아나, 남미 출신의 관광객들이 캐나다인들과 동등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가능한 한 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돕고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전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저는 꿈에 그리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특히 승무원들의 친절함이 저를 놀라게 했죠. 그들은 승객들의 필요를 살피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어요. 이러한 모습은 캐나다나 다른 국가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저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첫인상을 심어주었어요. 저는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며 그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음식점에서부터 비행기 안까지 어디에서나 차별을 지적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K-팝 댄스를 배우기 위해 여러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저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죠. 비행기에 탄 한국인 부부와 그들의 아기를 보면서 저는 한국 생활에 대한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아기가 있어서 비행기 여정이 힘들어질까봐 걱정했는데 부모님이 주변 승객들에게 작은 선물과 메모를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놀랐죠. 선물 속에는 초콜릿과 함께 아기가 울 경우를 대비해 귀마개를 달라고 하는 정말 배려심 깊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영국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라 한국인들의 배려심에 크게 감동받았어요. 그 작은 선물은 비행기 안에서의 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받은 따뜻한 환대 같았어요. 이러한 경험 덕분에 저는 한국 생활이 시작도 전에 긍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더욱 설레게 되었죠. 이런 소소한 배려와 문화적 차이는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어떤 경험을 가져다 줄지 기대되면서도 동시에 저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그 어린 아기는 울지 않았어요. 승무원들이 비행기 안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모든 승객들이 상황을 이해해주고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죠. 아기의 부모님은 아마도 미안한 마음에 땀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한국인 승객들이 상황을 더 이해해주고 부모님을 위로하는 모습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공항의 화려함에 정말 놀랐어요. 인천공항의 깨끗함과 멋진 모습은 제가 그동안 본 어떤 공항과도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항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제가 미리 알아둔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논현동 근처의 숙소에 정착한 후 저는 바로 내일부터 K-팝 댄스 학원에 다니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선택한 이 지역은 신사동과 압구정동에 가까워 한류 연예인들을 자주 볼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더 흥분되었죠. 무엇보다 제 꿈은 미래의 안무가가 되는 것이고 K-팝 댄스를 배워보고자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K-팝 댄스가 유행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배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학원에 등록을 마치고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들 중에는 이미 저보다 훨씬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도 있었고 이는 저에게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안무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많은 수강생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려운 부분을 맞닥뜨릴 때마다 서로 격려의 웃음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제대로 따라가기 어려웠지만 배우는 과정 자체가 너무 즐거웠어요. 수강생 중 이탈리아에서 온 마리아는 K-팝 댄스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꿈이었다고 해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희는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우리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서 만나게 된 것이 너무 신기하고 특별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K-팝 댄스를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K-팝 댄스에 대해 알게 된 후 직접 배워보고 싶다는 열정으로 한국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역시도 그들 중 한 명이 되어 여기서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강남의 댄스 학원에 미리 자리를 예약해두고 온 터였어요. 강남은 댄스 학원이 많고 댄스 크루들의 활동도 활발한 곳이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실력을 쌓으면 크루에 합류할 생각으로 열심히 수업에 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다닌 학원에는 외국인 수강생이 한국인보다 많았어요. K-팝 댄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반영된 것 같았죠. 실제로 춤을 잘 추는 사람들 중에는 한국의 연예, 기획사에서 캐스팅되어 전문적으로 연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제가 한국에서 댄스를 배우기로 한 결정에 더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학원에서 청하의 벌써 12시 안무를 배우면서 저는 마치 진짜 댄스 가수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유튜브에서만 보던 청하의 벌써 12시 춤을 직접 배우고 추게 되니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 춤에 대한 챌린지가 있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인스타그램에 제 춤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국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는 제가 춤을 정말 잘 추는구나 하며 부러워했죠. 그 덕분에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 마리아와 함께 매일을 더욱 즐겁게 보냈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특별히 신기했던 경험 중 하나는 마리아와 댄스 수업 후 카페에서의 일이었어요. 한국의 카페에서는 다양한 빵을 원하는 크기대로 잘라주는 서비스에 정말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는 빵을 그대로 주는 데 비해 한국에서는 손님이 원하는 대로 잘라주는 세심한 서비스가 정말 마음에 들었죠. 또 매일 댄스 학원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한국에는 스마트 쉼터 버스 정류장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스마트 쉼터는 계절에 맞춰 온도가 조절되는 등 대기하는 동안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었어요. 한국의 스마트 쉼터 버스 정류장에서 음악이 흐르고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시설에 정말 놀랐어요. 길거리에서 무료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니 겨울에는 온열 의자까지 있어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한국이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살면서 항상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영국보다 몇 배는 더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람을 배려하는 시스템이 많아서 더욱 좋았습니다. 한국의 이런 면을 늦게 알게 된 것이 조금 억울할 정도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컴퓨터를 구입하고 바로 인터넷 설치를 예약했는데 다음날 바로 기사님이 오셔서 20분 만에 설치를 마무리 지어주셨어요. 한국의 인터넷 설치 속도와 효율성에 정말 놀랐죠. 빠른 배달 서비스에 이미 감탄했던 터라 이러한 인터넷 설치 서비스의 신속함은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한 달은 기다려야 할 일이 여기서는 순식간에 해결되니까요. 댄스 학원에서 처음 만났던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는 제가 수강 등록을 한 후 얼마 안 있어 이탈리아로 돌아갔어요. 그 친구는 처음에는 한국을 단순히 여행하러 왔었지만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서 오랜 시간을 머무르게 되었다고 했어요. 한국의 음식, 풍경, 문화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 마리아와 제가 서울을 넘어 제주도와 부산까지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처음엔 여행 목적으로 오래 머무는 것에 대해 의아해했던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 관광지를 경험하며 왜 그 친구가 여행하다 한국에 더 오랫동안 머물게 됐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마리아와 함께 한국 음식을 탐험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었어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 앞에서 그릇을 항상 싹 비우곤 했으며 한국 음식의 다양성에 매번 놀랐습니다. 매일 다른 음식을 먹어도 평생 다 먹어보지 못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한국의 유명한 해수욕장들을 알아보던 중 부산의 해운대와 강원도의 삼척, 양양 등 많은 유명한 곳들을 발견했어요. 여러 멋진 곳 중에서도 저희는 가까운 양양 해수욕장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양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여름에는 사람으로 붐비는 곳이라고 해서 기대가 컸죠. 고속버스를 타고 양양 해수욕장에 도착했을 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정말 더운데 양양의 바닷물은 맑고 시원해 무더위를 잊게 해주었어요. 저희는 신나게 물놀이를 하며 오랜만에 선탠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에서 한국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를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선탠을 즐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바닷가에서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햇볕을 즐기는 모습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외선을 피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양양 해수욕장에서 대다수 한국인들이 래쉬가드를 입는 모습을 보고 한국의 해변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어요. 래쉬가드는 몸을 완전히 가리는 수영복으로
햇빛에 타는 것을 방지하고 비키니 수영복을 입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비록 일부는 전통적인 비키니를 입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자외선 차단과 몸매 커버를 위해 래쉬가드를 선호하는 것 같았어요. 이러한 현상을 보며 한국에서는 개인의 요구와 편안함을 중시하는 문화가 반영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모래를 에어건으로 쉽게 털어내는 경험은 정말 유용하고 상쾌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1년 동안 한국에서 K-팝 댄스를 배우며 재미있게 지냈고 댄스 크루 활동도 했지만 안무가로의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결국 캐나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후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그리워서 영국에서의 일상이 불편하게만 느껴졌어요. 캐나다에서 살다가 한국에서의 1년 경험이 제 일상에 큰 변화를 주었어요. 캐나다로 돌아와 인터넷 설치를 예약했을 때 한 달이나 걸리는 것을 보고 한국에서의 빠른 서비스가 얼마나 편리했는지 깨달았죠. 한국에서는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캐나다에서는 그런 편리함을 느끼기 어려웠어요. 이런 느린 해결 속도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한국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생활이 저에게는 더 이상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왜 한국처럼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는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안무가가 되어 제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제 이야기를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 마리아와 연락이 닿았는데 그녀도 곧 다시 한국으로 올 예정이라고 해서 기쁩니다. 캐나다 친구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